도깨비들을 물리친 이후 닌자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우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쉬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닌자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닌자들은 닌자고 시티를 돌아다니며 할 일을 찾았지만 닌자고 시티는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탓에 큰 소득 없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뉴스를 보던 중 뉴스에서 수상한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고 했고 클러치 파워에 의하면 그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닌자들은 바로 저곳이라며 사막으로 떠나려고 했고 픽셀은 그런 닌자들에게 새로운 탈 것을 선물해 줍니다. 사막에서 이동하던 중 거대한 풍뎅이를 만나 차량이 고장나게 됩니다. 닌자들은 고장난 차량을 고치던 중 부품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힘을 합친 끝에 풍뎅이의 몸속에서 엔진을 찾는 데 성공하고 피라미드로 가던 중 닌자들은 클러치 파워 교수한테 도움을 청하여 클러치 파워 교수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피라미드는 온갖 함정들로 가득했고 계속하여 탐험하던 중 제이가 뱀이 그려진 퍼즐을 완성하자 그곳에서 봉인돼 있던 아스피라라는 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스피라는 갑자기 닌자들을 공격했고 싸우던 도중 카이가 붙잡혀 불의 원소의 힘을 흡수당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닌자들이 막아보지만 아스피라는 스핀지추까지 썼고 결국 닌자들은 막지 못하여 카이는 힘을 잃고 아스피라는 불의 힘을 얻어 더욱 강해지고 닌자들을 포박시켜 놓은 채 피라미드에서 나온 후 누군가에게 복수를 다짐한 채 닌자고 시티로 갑니다. 아스피라의 파이로 바이퍼 군대는 닌자고 시티를 습격하고 닌자고 시티는 아수라장이 되어가던 때 픽셀이 사무라이 X 로봇을 타고 뱀들과 싸우고 네스는 이 일을 스핀지추 수도원으로 가서 마스터 우에게 전해줍니다. 한편 닌자들은 아직도 피라미드에 갇혀 있었고 다같이 힘을 합쳐 족쇄를 끊어내는 것은 성공했지만 피라미드의 용암이 점점 차올라 위기에 빠졌지만 힘을 합쳐 겨우 피라미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용암은 이미 꼭대기까지 차올라 위기에 처하지만 그때 픽셀이 구하러 오며 다같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아스피라는 아직도 도시를 공격하며 자신을 가둔 사기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지된 스핀지추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그것이 보관된 박물관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닌자들이 더 빠르게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만지는 순간 머리에 불이 나고 엄청난 힘을 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아스피라가 도착하여 두루마리를 갖기 위해 닌자들과 싸우게 되었고 결국 두루마리는 아스피라에게 갑니다. 닌자들은 아스피라를 이기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였고 카이 제이콜은 같은 뱀인 스케일스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엑시디쿠스가 아스피라와 사기꾼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거 한 소년이 뱀부족의 땅에 들어갔다가 잡히게 되었는데 뱀 소녀가 그를 구해줍니다. 둘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되었지만 소년에 의해 소녀가 타락하게 되고 소년은 뱀부족의 왕까지 배신했지만 소년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원으로 돌아가 마스토우에게도 아스피라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린 우와 가마돈이 몰래 뱀의 땅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걸 본 아스피라는 자신에게 스핀지추를 가르쳐준다고 약속하면 풀어준다고 했고 가마돈과 우는 흔쾌히 수락했고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우는 아스피라에게 스핀지추를 알려주게 됩니다. 스핀지추를 배운 아스피라는 뱀부족의 왕 자리를 빼앗고 인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가마돈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금지된 스핀지추 두루마리를 사용하여 아스피라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지된 스핀지추 두루마리는 오래 사용하면 사용자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결국 우와 가마돈은 아스피라를 쓰러뜨리고 아스피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들은 아스피라가 말한 배신자가 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닌자들이 우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이 아스피라는 수도원에 도착하였고 수도원 내부까지 들어와 우를 찾습니다. 닌자들은 아스피라를 피해서 지하의 비밀시설로 대피하고 또 다른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전해받은 로이드와 잔, 니아는 두루마리의 위치가 탐험가 클럽이란 것을 알게 되고 탐험가 클럽에 가지만 회원이 아니면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여 닌자들은 결국 몰래 잔입하여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한편 아스피라는 결국 지하 비밀시설을 찾아내어 금지된 스핀지추 두루마리로 닌자들을 공격합니다. 위기의 순간 두 번째 두루마리를 찾은 나머지 닌자들이 도착하였고 닌자들은 두루마리를 번갈아 사용하며 아스피라를 공격합니다. 잔이 마지막으로 두루마리를 받아 아스피라와 그녀의 부하들을 모두 얼리며 전투에서 승리하던 찰나 아스피라가 우에게 마지막 공격을 하자 잔이 대신 맞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후 아스피라는 크리타리움 감옥에 수감되고 우는 아스피라에게 잔이 네버 영역으로 보내줬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네버 영역은 16가지 차원 중 가장 먼 차원으로 아주 추운 곳이었죠. 우는 자신의 책임이라며 혼자서 여행자의 차를 마시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닌자들은 사부님을 절대로 혼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자의 차를 훔치고 사부님을 못 가게 막은 후
자신들이 네버 영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마스터우는 닌자고에서 재배한 여행자의 찻잎은 네버 영역에 효과가 없다고 픽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닌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네버 영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랜드 바운티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행자의 차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닌자들은 일단 산 아래로 내려가 위대한 호숫가의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고 닌자들은 부족 중 한 명인 솔라에게 잔이 얼음 황제의 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얼음 황제의 부하인 백스 장군은 닌자들이 온 것을 확인 후 닌자들이 황제를 없애려는 자들이라고 얼음 황제에게 설명합니다. 닌자들이 이 마을에 머무는 사이 얼음 황제의 블리자드 군단이 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닌자들 덕에 전투는 승리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카이는 아스피라에게 빼앗겼던 불의 힘을 이끌어내 장작에 불을 피우는데 성공합니다. 닌자들은 얼음 황제에게 공격을 받은 마을을 재건하고 있었고 로이드는 닌자들에게 이 마을을 부탁하며 잔을 찾으러 혼자 떠납니다. 로이드는 혼자서 잔을 찾으러 가는 중 길에서 하얀 늑대를 만나게 되었고 그 늑대의 도움으로 랜드 바운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랜드 바운티는 이미 고장난 상태였고 그곳에서 하얀 늑대와 하루를 보내던 중 타이탄 로봇에 신호가 잡혀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걷던 중 로이드는 늑대에게 레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신호를 따라가던 중 로이드는 반시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반시를 피해 동굴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타이탄 로봇과 잔의 영상 편지를 발견합니다. 로이드는 타이탄 로봇을 수리한 후 반시를 도망가게 만듭니다. 한편 콜은 자신이 여행자의 차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고생하던 중 한 꼬마아이 덕분에 여행자의 나무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콜은 혼자서 여행자의 나무가 있는 산을 오르던 중 한 괴물의 습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됩니다. 콜은 깨어나 보니 크랙이 사는 동굴 아니었고 알고 보니 크랙은 콜을 공격한 것이 아닌 무너지는 얼음 다리에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콜은 크랙에게 여행자가 나무가 있는 곳까지 안내받게 됩니다. 콜은 크랙의 도움으로 여행자의 나무를 찾아 여행자의 찻잎을 얻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는 레드와 함께 잔을 찾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고 길을 가던 도중 얼음 황제가 보낸 베헤모스의 습격을 받게 되고 로이드가 타이탄 로봇으로 이기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레드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레드는 사라진 채 아키타라는 소녀가 있었고 그녀는 번신족으로 레드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타는 로이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 거주하던 변신종은 말 그대로 동물로 변신을 할 수 있었고 선택의 의식을 통해 동물의 형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아키타와 그녀의 쌍둥이 형제 카타루의 선택의 의식 당일 백스가 나타나 의식을 방해하고 변신족이지만 동물로 변하지 못한 백스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며 분노한 채 복수를 다짐하며 마을을 떠납니다. 마침내 아키타와 카타루는 각각 늑대와 곰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변신을 한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며 마을로 돌아가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미 백스에 의해 얼어붙어 버렸고 카타로마저 드래곤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아키타는 이 일 때문에 얼음 황제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마을에 남은 닌자들은 얼음 황제가 보낸 드래곤 보리얼의 습격을 받게 되고 카이가 막아오지만 아직 카이의 힘은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기에 보리얼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도 전부 얼어붙어 버립니다. 한편 얼음 황제의 성으로 향하던 로이드도 보리얼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아키타와 함께 맞서보지만 둘 다 당하고 로이드는 결국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얼음 황제를 만나게 되고 얼음 황제가 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백스는 자신이 버려진 변신족을 교활한 무리들이라며 그린팩스의 책사로 들어가길 원했지만 거절당하여 또 한 번 버림을 받게 되었고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잔을 발견하게 되고 백스는 잔이 얼음의 원소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시스템을 재부팅시키던 잔을 방해해 기억을 잃게 만들고 기억을 잃은 잔을 이용해서 그린팩스가 거주하는 성을 공격하여 잔을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잔은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에 의해 계속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기억을 잃은 잔을 설득해보지만 이미 타락한 잔은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로이드를 감옥에 가둡니다. 로이드는 그곳에서 아키타의 사라진 오빠 카타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닌자들은 랜드 바운티를 발견하게 되었고 수리에 성공하여 다같이 얼음 황제의 성으로 출발합니다. 거의 도착해 가던 중 다시 한번 보리얼의 습격을 받게 되고 닌자들이 랜드 바운티로 들이박아 겨우 보리얼을 기절시키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와 카타루는 진실을 알게 된 과거의 황제였던 그린팩스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한편 기절한 줄 알았던 보리얼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 다시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카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되찾으며 강력한 불의 힘으로 보리얼을 없애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로이드는 얼음 황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되지만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를 쓴 얼음 황제는 너무나도 강했고 잡힌 로이드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그 순간 기억이 돌아오며 드디어 얼음 황제에서 잔으로 돌아오게 되고 얼어붙은 마을 주민들은 모두 풀어주게 되면서 네버 영역은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백스는 다시 쫓겨나게 되고 닌자들은 무사히 닌자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를 쫓던 닌자들은 기술자를 붙잡아 어느 게임의 마더보드를 빼앗고 기술자의 은신처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이는 프라임 엠파이어라는 전설의 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라임 엠파이어는 최고의 게임 제작자인 밀턴 다이어가 만든 종결되지 않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이는 혼자 남아 켜지지 않는 게임기를 고치던 중 기술자에게서 빼앗은 마더보드를 넣자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한편 다른 방을 둘러보던 닌자들은 마더보드를 찾았냐는 의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찾았다고 하자 왕가민은 이제 게임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한편 게임을 하던 제이는 13레벨에 도달하자 게임기가 열리고 제이는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닌자고의 에너지 파동이 퍼지게 되었고 닌자고의 모든 게임기는 프라임 엠파이어로 변했고 일반인들도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닌자들은 제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CCTV를 확인하자 제이가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닌자들은 제이를 찾기 위해 밀턴 다이어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다이어 저택에서도 모습을 감춘 지 오래였고 저택에 있던 직원에게 다이어가 게임이 출시되지 못하자 분노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닌자들은 다이어가 왕감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후 닌자들은 보그박사를 찾아가서 제이를 찾고 왕가미를 막을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게임 속으로 들어갈 팀과 다이어를 찾을 팀으로 나누게 되었고 잔과 픽셀은 닌드로이기 때문에 게임 속으로 들어가기는 위험하여 현실에 남기로 합니다. 콜은 게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레벨 13까지 올리던 사이 기술자 일당들이 보그타워를 침입하게 되고 닌자들이 기술자 일당을 막는 사이 콜은 13레벨에 도달하여 닌자들은 프라임 엠파이어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게임 속으로 들어온 닌자들은 왕가미의 부하인 레드 바이저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닌자들은 레벨이 낮아 원소의 힘과 스핀 재주까지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슈퍼스타 제이를 따르는 제이연합이 나타나 닌자들을 구해주고 닌자들은 제이연합이 알려준 장소에 가자 스콧을 만나고 스콧에게서 게임 속에서 총 4번 죽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콧의 도움으로 드디어 슈퍼스타 제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프라임 엠파이어 속 NPC인 오키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키오는 테라카리나의 무사로 이곳을 통과하게 도와주는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오키오의 도움에도 계속하여 죽자 오키오는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닌자들이 나타났고 닌자들은 오키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장애물이 넘쳐나는 숲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숲을 통과하던 중 쥐들의 습격을 받게 되지만 닌자들은 레쏘라는 쥐를 포로로 잡는 데 성공합니다. 포로로 잡힌 레쏘는 자신을 풀어주면 지름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은 닌자들은 레쏘를 따라가지만 그곳은 함정이었고 닌자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오키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키오는 오류를 통해서 이 세상은 게임이었고 자신은 게임 NPC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닌자들은 오키오는 우리의 친구라며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오키오는 닌자들과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고 절벽을 오르며 레드바이저들에게 쫓기던 중 레드바이저 중 한 명을 잡아 에너지 큐브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에너지 큐브란 이 세계에서 4번 죽으면 변하게 되는 큐브로 왕가미는 이 큐브를 이용해서 게임에서 현실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후 닌자들은 레드 드래곤의 미로에 도착하여 조심히 함정을 피하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세상이 멈추며 왕가미가 등장합니다. 왕가미는 오키오에게 자신이 진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닌자들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다면서 닌자들을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왕가미의 말을 들은 오키오는 닌자들을 도울지 아니면 없앨지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닌자들은 왕가미에게 가게 해주는 아이템인 3개의 키타나 중 첫 번째 키타나를 지키는 레드 드래곤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레드 드래곤은 닌자들을 막기 위해 깨어납니다. 레드 드래곤은 너무나 강했기에 닌자들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갈등을 끝낸 오키오가 레드 드래곤의 약점을 알려주었고 닌자들은 오키오 덕에 레드 드래곤을 잡는 데 성공해서 첫 번째 키타나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두 번째 키타나는 테라테크니카에서 열리는 50억 스피드웨이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얻을 수 있었고 닌자들도 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동안 아이템과 아바타를 사는 등 돈을 많이 소비한 상태였기에 참가비가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얻기 위해 댄스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제이와 리아는 환상의 콤비를 보여주며 가볍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참가비를 마련하여 참가를 하게 되지만 닌자들은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스콧에게 부탁하여 차량 5대를 받게 되고 다같이 차량을 수리하게 됩니다. 리아는 자신의 차량을 손보던 중 엔진이 다 타버렸고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비게 됩니다. 그때 경기장을 보고 온 로이드는 레이서 7을 참가시키자고 합니다. 하지만 스콧은 레이서 7은 매번 지도록 설정된 NPC라고 하지만 로이드는 오키오도 자신의 운명을 바꿨다며 레이서 7을 참가시켰고 그렇게 레이스 대회는 시작됩니다. 레이스 중 콜과 카이는 상대방을 막으면서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생명을 소진하여 결국 에너지 큐브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지는 걸로 설정되어 있던 레이서 세븐은 닌자들의 도움으로 대회에서 우승하며 닌자들은 두 번째 키타나까지 얻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닌자들은 마지막 키타나를 찾기 위해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되었고 겨우 영혼의 미로를 빠져나오게 되고 그런 닌자들에게 챔피언을 고르라고 합니다. 챔피언은 로이드가 되었고 로이드의 상대로 나온 건 하루미였습니다. 가짜 하루미는 로이드를 공격하였고 로이드는 하루미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중 하루미가 가짜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반격을 하지만 둘의 승부는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고 로이드마저 에너지 큐브로 변하게 됩니다. 제이와 리아는 결국 세 가지 키타나를 모두 손에 넣게 됩니다. 한편 자는 왕가미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기술자에게 납치당하고 픽셀은 숨어 지내던 닐턴 다이어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왕가미가 아니었고 왕가미는 다이어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의 인공지능이 너무 위험해 보안 장치로 전부 잠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왕가미와 다이어는 서로 교류하며 게임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다이어는 베타 테스터인 스콧에게 가장 강렬한 경험을 해주라며 방을 나갔고 한편 스콧은 게임을 하던 중 13레벨이 되어 게임 속으로 들어갔고 돌아온 다이어에게 왕가미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경험 시켜줬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다이어는 게임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기술자는 왕가미가 현실로 넘어올 수 있는 게이트를 완성하였습니다. 한편 제이와 니아는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곳에 오게 되지만 이것도 사실 함정이었고 스시 셰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이와 리아의 합동 공격으로 물리치고 마침내 왕가미와 만날 수 있는 게이트에 도착하여 모든 키차나를 꽂는 순간 뒤쫓아온 스시가 마지막 공격을 날리고 제이를 구하려던 리아가 대신 맞아 리아마저 에너지 큐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는 드디어 왕가미를 만나게 되었고 왕가미는 현실 세계로 가서 다이어에게 자신을 없애려는 이유를 들어야겠다고 하며 엠파이어 드래곤으로 변신하여 현실 세계로 가고 제이도 블루 드래곤을 소환하여 뒤쫓아갑니다. 제이는 현실 세계로 넘어왔고 다이어에게 왕가미를 설득시켜달라고 말한 뒤 드래곤을 타고 왕가미를 보그타워 옥상으로 유인합니다. 보그타워 옥상에서 왕가미는 다이어를 만나게 되었고 다이어는 왕가미에게 너는 공포의 존재가 아닌 즐거움의 존재하며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답해준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가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닌자고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합니다. 결국 프라임 엠파이어에 들어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게임 NPC까지 원래 세계로 돌아오며 시즌 11은 끝이 나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닌자들에게 우체부가 하나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는 닌자고 북쪽인 스타로 왕국의 공주인 바니아의 생일 파티에 닌자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닌자들은 바로 드래곤전함을 타고 스타로 왕국으로 갑니다. 스타로 왕국에 도착한 닌자들은 스카이 부족의 반젤리스 왕과 바니아 공주에게 인사를 했고 바니아 공주는 콜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날 밤 콜은 잠을 자던 중 의문의 인물에게 습격을 당하고 콜은 그 보라색 생명체에게 자신의 부모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콜은 아직 잠에 들지 않은 바니아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였고 콜과 바니아는 의문의 인물을 찾기 위해 성에 숨겨진 지하 통로로 들어갑니다. 지하에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먼스족과 개클족이 있었고 그들을 지배하는 스컬 마법사까지 보게 되고 콜은 먼저 내려가 싸워보지만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한편 지상으로 탈출한 바니아는 콜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반젤리스 왕은 그곳은 위험한 장소이기에 자신의 군대를 보내 콜을 구출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포로가 된 콜은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고 닌자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콜을 구하기 위해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닌자들은 무사히 콜, 개클족과 먼스족까지 모두 풀어내는데 성공했지만 갑자기 개클족과 먼스족의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스컬 마법사까지 나타나며 닌자들은 모두 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닌자들은 개클족과 먼스족이 왜 다투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고 두 개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용감한 전사 릴리는 구원의 아이보리 블레이드와 구원의 섀도우 블레이드라는 두 개의 검을 가지고 개클족과 먼스족을 그리프 브링어라는 드래곤으로부터 구해주고 두 종족에게 검을 하나씩 나눠주고 릴리는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부족은 서로가 검을 훔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닌자들은 검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두 종족에게 평화협정을 맺게 한 후 지하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도망치던 닌자들은 결국 흩어지게 되었고 로이드, 제이, 니아는 먼스족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중 제이는 머테사 여왕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제이의 번개 능력까지 보자 머테사 여왕은 제이에게 반하게 됩니다. 참다 못한 니아는 화나게 되었고 제이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가 시작됩니다. 치열한 결투 끝에 결국 니아가 승리하자 갑자기 먼스족은 니아 여왕을 외치며 니아는 먼스족의 여왕이 됩니다. 한편 카이와 자는 개클족이 사는 구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닌자들은 개클족에게 부활의 전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닌자들은 부활의 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민우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중 잔이 민호의 갑옷을 벗기자 민호는 순해졌고 닌자들이 원소의 능력까지 보여주자 개끌족은 카이를 개끌족의 수상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카이와 잔은 스컬 마법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탐험가 3명이 금지된 동굴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던 악당을 깨웠고 그 악당이 스컬 마법사였고 일부 개끌족과 먼스족은 붙잡혀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혼자 남은 콜은 대형 거미에게 붙잡혀 위기에 처한 순간 갑자기 나타난 바니아의 도움으로 대형 거미를 물리칩니다. 탈출에 성공한 콜은 바니아와 함께 반젤리스 왕에게 지하 광산에 있던 일들을 모두 말하지만 사실은 반젤리스가 스컬 마법사였습니다. 스컬 마법사는 지하 광산에 있던 벤지스톤을 얻기 위해 개클족과 먼스족을 지배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콜과 우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걸 본 바니아도 뒤따라갑니다. 구멍 아래로 떨어지자 의문의 일행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은 가장 밑바닥 록바텀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땅 아래쪽이라고 불리는 탐험가들이었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과거 반젤리스 왕은 탐험가들을 불러 스타로의 지하 동굴에 하자두르의 해골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없애기 위해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탐험가들은 지하 동굴에 있는 함정과 몬스터들을 물리치며 결국 하자두르의 해골을 찾고 반젤리스 왕에게 해골을 갖다 주자 반젤리스 왕은 해골을 탐내기 시작했고 그들을 록 바텀으로 떨어뜨립니다. 이야기를 들은 콜은 탐험가들과 힘을 합쳐 탈출을 시작합니다. 한편 반젤리스 왕은 하자두르의 해골에게 닌자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반젤리스는 결국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스컬 드래곤 그리프 브링어를 깨웁니다. 한편 카이와 니아는 두 종족을 설득시켜 화담을 열었지만 이들을 화해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던 중 갑자기 스컬 드래곤과 스컬 마법사가 습격하였고 닌자들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콜과 탐험가들은 산맥의 심장이라는 흑의 마스터와 관련된 전설의 사원을 발견하였고 그곳에선 스핀지추 버스터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콜이 사원에 있는 릴리의 동상에 다가가자 흑의 원소에 반응하여 사원에 불이 들어오고 바위로 만들어진 로봇을 보았습니다. 콜은 스컬 마법사에게 맞서기 위해 스핀지추 버스트 기술을 연습합니다. 한편 스컬 마법사에게 쫓기던 닌자들은 먼스족과 개클족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항복하지만 스컬 마법사는 두 종족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어깁니다. 한편 콜의 일행들은 사원에 있던 바위 로봇을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하고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국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걸리게 되고 촌피와 바니아, 우가 시선을 끄는 동안 콜과 땅 아래쪽은 닌자들을 구하기 위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닌자들은 스컬 마법사가 반젤리스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이 콜은 두 자루의 운명의 검을 모두 얻고 스컬 마법사를 막으러 갑니다. 콜은 이 검은 드래곤도 잡은 검이라며 승리를 확신하지만 해골의 공격에 검이 부서져 버리게 되고 콜은 검이 아닌 엄마 안에 있던 힘이 드래곤을 이겼다는 것을 깨닫고 스핀지추 버스트를 하여 하자두르의 해골을 박살내버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반젤리스는 끌려가게 되고 바니아는 새로운 스타로의 여왕이 되고 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고 닌자들은 스타로를 떠나며 닌자고 시즌 13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스터 마사코 클러치 파워는 미지의 섬을 탐험하던 중 실종됩니다. 닌자들은 탐험가 클럽의 회장인 퍼트남으로부터 마사코가 섬에서 실종되어 회원 자격을 상실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섬은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한 섬이었고 닌자들은 그 섬에 갔다 온 유일한 생존자인 트위치 팀에게 가서 정보를 얻게 되고 트위치와 함께 미지의 섬으로 출발합니다. 닌자들은 미지의 섬에 도착하였고 해변에는 우와 마사코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 신호가 보였고 픽셀이 보내준 정글 바이크를 타고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합니다. 섬을 탐색하던 닌자들은 정글 드래곤 지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니아가 근처에 있는 돌기둥을 나뭇가지로 두들기자 갑자기 돌기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닌자들을 포위하고 닌자들의 원소 공격까지 흡수해버립니다. 싸우던 중 갑자기 돌덩이들이 모여 분기 공격까지 날리자 닌자들은 이곳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고 로이드를 제외한 닌자들은 원주민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들은 키퍼라는 부족으로 이 섬에서 워지라라는 존재로부터 뺏어온 폭풍의 부적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족장인 마마투스는 제이를 제외한 닌자들을 모두 포로로 가둡니다. 갇힌 닌자들은 그곳에서 행방불명된 우와 마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제이는 기환자라고 불리며 특별 대접을 받고 있었고 로이드는 닌자들을 구하기 위해 잔입을 했고 닌자들이 탈출하던 사이 클러치 파워는 몰래 부적을 훔치려고 하지만 결국 발각되고 닌자들과 클러치 파워는 또다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기환자 제이는 붙잡힌 닌자들 사이로 나타났고 마마투스는 워지라가 음주했다며 제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닌자들은 제이를 구하기 위해 밧줄을 풀고 제이가 있는 곳까지 가자 갑자기 이상한 용 같은 게 나와서 제이를 잡아갑니다. 돌아온 닌자들에게 마마투스는 너희가 워지라를 화나게 했다고 했지만 로이들은 괴물의 이빨이 나무 조각이었다며 이상하다고 말하자 마마투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의 명령으로 현재 잠들어 있는 워지라로부터 부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지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등장했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워지라에게 재물을 바쳐 워지라를 달래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워지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알고 보니 드래곤 머리가 달린 배역. 닌자들은 이 장소를 찾아내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로린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로린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닌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키퍼들은 닌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닌자들은 미지의 섬을 떠납니다. 닌자들은 벤지스톤을 불법 거래하는 데모나 양을 쫓고 있었고 니아는 데모나 양의 도주를 막기 위해 물의 힘을 써보지만 갑자기 물의 힘이 컨트롤되지 않는 바람에 데모나 양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일을 안 마스터는 닌자들에게 바람과 물의 주인은 원래 워지라라면서 워지라의 그림을 보여주며 한 멀로피안 전사가 워지라의 이마에 박힌 2개의 보적을 뽑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워지라는 잠들었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한편 니아는 자신의 힘이 이상해진 것을 자책하고 있었고 그런 니아를 위해 카이가 부모님인 레이와 마야를 수도원으로 부릅니다. 니아를 오랜만에 만난 마야는 옆에서 니아를 챙겨주고 있었고 픽셀은 심해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신호로 인해 니아가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카이와 콜은 수도원에 남아있기로 하고 나머지 닌자들은 픽셀이 만든 물의 전함을 타고 신호가 발생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닷속을 항해하던 중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인해 물의 전함은 침몰하고 맙니다. 함께 잠수함을 수리하려 하지만 잠수함을 가동할 강력한 에너지원이 없었기에 수리를 할 수 없었고 결국 니아와 마야는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APS 슈트를 타고 탐사를 나갔고 탐사 도중 해저에서 한 사원을 발견합니다. 니아와 마야는 사원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잠자고 있는 워지라를 깨우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도중 워지라의 이마에 박힌 가짜 부적이 깨지면서 니아와 마야가 발각되어 결국 칼마르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칼마르는 니아와 마야에게 키퍼들의 섬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었고 그러던 중 아버지인 트리마트 왕에게 불려가게 되고 트리마트는 칼마르에게 물의 전함이 공격한 것이 너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칼마르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바다 위의 종족을 혐오하여 벌인 일이 맞았습니다. 한편 니아와 마야는 포박을 불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한편 물의 전함에서는 전기까지 모두 떨어지자 제이는 자신의 원소 에너지를 이용하여 직접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니아와 마야는 APS 슈트를 입고 밖으로 나오게 되고 물의 전함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지만 멀로피언들에게 물의 전함이 포위됩니다. 결국 닌자들은 트리마트 왕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닌자들은 트리마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칼마르의 목적이 워지라를 깨우려는 것도 말합니다. 하지만 칼마르는 오히려 왕에게 화를 내며 왕을 공격합니다. 칼마르가 반역을 일으키자 닌자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왕을 데리고 피신하던 벤토마로는 진실과 닌자들을 도우라는 유언을 듣게 됩니다. 벤토마로는 유언대로 닌자들을 상어떼로부터 구하고 궁전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멀로피안 병사들에게 발각되어 싸우게 되지만 픽셀이 물의 전함을 타고 도착하여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칼마르가 자신의 군대를 끌고 오게 됩니다. 닌자들은 결국 칼마르를 따돌리고 벤토마르는 칼마르가 워지라를 깨고 바다 위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트리마르는 위기에 처한 벤토마르를 구해주었고 고아였던 벤토마르를 입양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칼마르는 벤토마르를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워지라를 찾기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닌자들은 칼마르가 부적을 이용해 워지라를 깨우는 것을 막기 위해 키퍼들을 찾아가고 부적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적은 가짜였고 니아는 무선으로 카이와 콜에게 연락해 진짜 부적은 탐험가 클럽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잠수함까지 쫓아온 칼마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칼마르는 부적이 있는 위치를 알게 된 후 잠수함을 부숴버리고 닌자고 시티로 떠납니다. 니아에게 연락을 받은 일행들은 탐험가 클럽을 찾아갔고 진짜 부적은 클러치 파워 교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적을 받으려던 순간 칼마르가 탐험가 클럽을 습격하였고 부적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한편 니아는 벤토마르의 도움으로 힘을 되찾고 고래를 불러 닌자고 시티로 돌아갈 방법을 찾게 되고 벤토마르로부터 워지라와 니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린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는 워지라로 인해 혼란이 된 세상을 보았고 워지라를 막기 위해 몰로피안과 키퍼족과
함께 힘을 합쳐 싸웠지만 워지라를 이기기는 역부족이었을 때 최초의 물의 마스터인 니아드가 나타나 워지라의 약점이 이마에 박힌 두 개의 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니아드는 바다와 한 몸이 되어 워지라의 이마에 박힌 두 개의 부적을 뽑아내어 각각 멀로피안과 키퍼들에게 나눠주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카의 일행은 결국 부적을 칼마르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닌자들은 끝까지 칼마르를 쫓아가서 부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니아 일행들도 섬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니아는 도망치는 칼마르로부터 부적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고 부적을 스타로 왕국에 맡기게 되지만 사실 이 부적은 가짜였고 워지라는 결국 칼마르에 의해 깨어나게 됩니다. 워지라는 폭풍과 함께 닌자고 시티를 침략하였고 칼마르는 창의 힘으로 워지라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워지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고 닌자고 시티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닌자들은 물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러 나섰고 멀로피안 군대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워지라는 전설처럼 너무나도 강했고 닌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물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니아는 워지라와 싸워보지만 워지라는 너무나 막강하여 후퇴하게 됩니다. 한편 바닷속에 빠진 제이는 벤토마르에게 구출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이는 폐 속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기절한 상태였고 니아가 원소의 힘을 사용해보지만 구할 수 없었고 니아는 그런 제이를 구하고 워지라를 막기 위해 스스로 바다와 한 몸이 되었고 제2의 폐에 있던 물까지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다가 된 니아는 칼마르를 막으러 갔고 니아는 칼마르로 몰아붙였고 뒤따라온 닌자들도 함께 싸웁니다. 싸우던 중 벤토마르는 칼마르의 삼지창을 부숴버리고 그동안 당하고 있던 세뇌가 풀리며 칼마르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니아는 워터드래곤으로 변하여 워지라를 막아서고 결국 워지라의 부적을 없애버리고 워지라는 사라집니다. 돌아온 니아는 이미 바다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었고 니아는 모두를 기억한다는 말을 남긴 후 제2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물에 잠긴 도시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후 니아는 떠나게 됩니다. 닌자들은 희생한 니아를 기리며 닌자고 시즌 14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니아가 사망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데모나 양은 여전히 벤지스톤을 불법 밀수하고 있었고 그런 데모나 양을 막기 위해 뉴 닌자라는 단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진짜 닌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카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로이드는 유리창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제이는 여전히 니아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닌자들은 니아를 위해 다시 한번 뭉치게 됩니다. 한편 니아는 여전히 바다와 한 몸인 채로 있었고 과거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과거 워지라를 무찌른 니아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보낸 감사의 메시지를 읽으며 기억을 찾아갑니다. 니아는 제이를 찾으러 가지만 이미 바다가 된 니아는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니아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 니아드에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을 묻습니다. 한편 닌자들은 벤지스톤 밀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조사하던 중 데모나 양의 일상과 마주치게 되고 싸우던 중 뉴 닌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데모나 양을 잡습니다. 닌자들은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고 갑자기 니아가 닌자들 앞에 등장합니다. 자는 니아를 얼려서 형체를 유지시켰고 닌자들은 니아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물의 힘을 모두 뺄 수 있는 인물로 아스피라를 생각하고 닌자들은 시장님에게 달려가 아스피라를 풀어달라고 하지만 시장은 안된다고 하자 닌자들은 결국 몰래 잠입하게 되고 아스피라를 만나 니아의 힘을 흡수시켜주는 조건으로 탈출시키기로 하고 아스피라와 함께 탈출합니다. 하지만 니아의 힘을 빼내기 위해선 자신의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닌자들은 지팡이를 찾기 위해 호송 차량을 추적하지만 호송 차량 안에는 뉴 닌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팡이들을 얻는 데 성공하지만 뉴 닌자들에게 정체를 발표당하고 맙니다. 한편 우는 아스피라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스피라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닌자들이 도착했고 로이드가 아스피라에게 지팡이를 주자 곧바로 배신하고 닌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닌자들을 잡기 위해 경찰들이 도착하자 아스피라는 다시 협조하여 니아의 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아스피라는 결국 니아의 힘을 빼냈고 니아는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약속대로 아스피라를 보내주고 닌자들은 경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한편 피라미드로 돌아온 아스피라 앞에 의문의 거미가 나타났고 거미는 아스피라를 크리스탈 킹 협의회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한편 감옥 생활 중인 로이드에게 누군가 면회를 요청합니다. 면회에는 의문의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나 로이드에게 그분은 너희를 싫어하는 적들을 모으고 있고 닌자고는 크리스탈 킹의 힘으로 멸망한다고 합니다. 한편 스타로 왕국 감옥에 갇혀있는 스컬 마법사까지 크리스탈 킹 협의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한편 닌자들은 여전히 감옥 생활 중이었고 그날 밤 의문의 거미들은 파이토를 찾아와 크리스탈 킹 협의회에 초대를 하고 파이토를 데리고 탈옥합니다. 닌자들은 탈옥하는 파이토를 쫓아가지만 파이토는 탈출에 성공했고 닌자들은 자신이 탈옥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한편 니아는 방을 정리하던 중 사무라이 X 로봇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픽셀과 응하여 새로운 사무라이 X 로봇을 만드는 것을 시작합니다. 한편 닌자들은 이번에는 외부 노동을 하게 됩니다. 죄수들을 태운 운송 차량이 길을 가던 중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차가 길을 막게 되었고, 대도시 시간을 끄는 틈을 타 새로운 사무라이 로봇을 탄 니아가 도착하여 닌자들은 무사히 탈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원두동 맥브락이라는 보안관은 닌자들을 쫓게 됩니다. 닌자들은 탈옥 후 트위치 팀의 주유소로 가게 되었고, 크리스털 킹 협의회에 잠입하기 위해 다음 대상이 누구일지 응하던 도중 주유소에 하운드동 맥브락이 쫓아오게 되었고, 닌자들은 맥브락을 따돌려 다음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기술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닌자들은 기술자를 납치하고 로이드는 기술자로 변장하자 의문의 거미가 나타났고, 로이드를 기술자라고 착각하여 로이드를 크리스털 킹 협의회에 초대하게 됩니다. 거미를 따라온 곳에는 벤지스톤으로 만들어진 동상들이 있었고, 그 사이 길을 따라가자 그곳에는 악당들이 있었고, 그때 들어온 의문의 인물로 인해 로이드의 정체가 발각당했고, 로이드는 도망쳐보지만 결국 잡히게 되고, 로이드는 의문의 인물이 하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지며 사망한 하룸이는 망자의 영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크리스털 킹이라고 칭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 일을 하면 하루미를 부활시켜준다고 합니다. 망자의 영역에 남기 싫었던 하루미는 크리스탈 킹을 도와준다고 약속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미는 크리스탈 킹의 정체가 오버로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루미는 스타로 왕국의 반젤리스로부터 벤지스톤을 구매했습니다. 로이드는 탈출을 하려고 하지만 벤지스톤으로 인해 원소의 힘을 쓸 수 없었고, 하루미는 로이드를 인질로 붙잡아 닌자들을 유인합니다. 닌자들은 로이드를 찾으려다 하루미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수많은 크리스털 거미까지 폭발하여 기차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는 닌자들이 죽은 줄로 알게 되고, 이에 분노한 로이드는 감옥을 부수고 나와 파괴의 힘으로 하루미를 공격하지만 자신이 분노한 모습에 놀라 힘을 불자 미스터 F의 공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한편 닌자들은 기차를 빠져나가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고, 수도원에는 크리스털 킹 협의회가 침입하여 황금 무기를 뺏으려고 합니다. 우 일행은 크리스탈 킹 협의회를 몰아붙이지만 엄청난 물량의 크리스탈 거미가 들어오게 되고, 우 일행은 순식간에 밀리게 되고 황금 무기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게다가 크리스탈 거미들이 모두 폭탄으로 변하게 되고, 이 폭탄이 터지면서 수도원 전체가 불타게 됩니다. 다행히 니아까지 모두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니아는 닌자들을 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닌자들은 니아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였고, 수다원이 벌타을 했기 때문에 닌자들은 니아와 함께 사무라이 X 동굴로 가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는 벤지스톤으로 묶여 있었고, 하루미는 황금 무기로 어떠한 의식을 시작하고, 의식이 끝나자 오버로드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크리스탈 킹은 악당들에게 힘을 나눠주어 더욱더 강해지고, 크리스털 사원까지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적들이 방심할 틈을 타 사원의 동력 장치를 부순 후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킹은 벤지스톤 군대들을 전부 깨우게 되고, 로이드는 하루미와 함께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한편 닌자들은 압수되었던 드래곤 전함과 차량들을 찾고 로이드를 구하러 갑니다. 한편 로이드와 하루미는 원시의 눈으로 떨어졌고,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크리스탈 킹의 군단들이 쫓아오게 되었고, 위기의 순간 닌자들의 도움으로 로이드는 탈출하게 됩니다. 크리스털 킹은 자신의 군대를 닌자고 시티로 보내 시민들을 공격했고, 크리스털 병사와 다음 사람은 크리스탈 좀비가 됩니다. 닌자들이 맞서 싸우지만 병사 수가 너무 많아 이기기는 힘들었습니다. 한편 마스터는 누군가가 몇 달 전부터 자신에게 신문 기사를 오래 보내고 있다며, 누군가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여 경고를 보낸 것 같다고 합니다. 우와 로이드는 우편을 보낸 곳이 어딘지 알게 되었고, 그곳에는 다름 아닌 가마돈이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가마돈에게 왜 이곳에 있냐고 물었고, 가마돈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 도깨비와의 전투에서 닌자들을 도와준 후 닌자들을 공격하는 자신이 닌자들을 도와주자 혼란을 겪으며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했고, 과거 드래곤 전함에서 자신에게 생존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던 NGTV 소속 비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에게서 선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 이제는 크리스토퍼니라는 식물까지 키우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의가 끝난 후 갑자기 가마돈이 있었던 곳이 공격당했고, 자신이 키우던 크리스토퍼니 부서지자 분노한 가마돈은 도깨비로 변해 벤지스톤 군단을 공격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우와 로이드는 적의 약점이 드래곤 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마돈은 로이드가 도깨비 폼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며 분노를 폭발시키라고 하였습니다. 훈련 중 마스터는 도깨비에게 도깨비 폼이 있다면 드래곤에게는 드래곤 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벤지스톤 군대는 계속하여 닌자고 시티를 습격하고 있었고, 뉴 닌자들이 막아보지만 오히려 뉴 닌자들까지 당하게 됩니다. 닌자들은 픽셀이 업그레이드 시켜준 탈 것들을 타고 크리스털 킹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이는 크리스털 킹과 1대1로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그러자 크리스털 킹은 자신의 힘을 폭발시키며 물을 제압하고 드래곤 전함을 반으로 쪼갭니다. 로이드와 가마돈은 다행히 살아있었고, 그런 이들을 잡기 위해 하운드동 맥브락이 나타나고, 로이드와 가마돈은 하수도로 도망갑니다.
한편 우는 마사토로부터 하나의 예언서를 전달받고 예언가 카니시에 의하면 최후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최초의 스피니춤 마스터를 따르던 자들은 드래곤 폼이라는 기술을 익힌다고 합니다. 한편 픽셀은 잔을 구하러 왔고 잔은 완전히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픽셀은 잔을 데리고 이동하는 중 감옥에서 탈출한 로닌 일행을 만났고 그들의 도움으로 픽셀은 잔을 데리고 보그타워까지 빠르게 도착합니다. 한편 콜과 카이는 서로의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파이토에게 쫓기게 되지만 스카일라의 도움으로 무사히 파이토를 따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와 가마도는 하수도를 통해 뱀부족의 도서관에 도착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이곳도 이미 크리스털 병사들한테 당한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은 시민들은 피난처로 모여들었고 제이와 니아는 멀로피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고 픽셀은 보그 박사님이 준비한 새로운 로봇과 함께 전투를 준비합니다. 보그 박사와 픽셀의 도움으로 잔도 깨어나게 됩니다. 콜은 방송을 통해 스타로 왕국의 도움을 청하지만 적들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고 모두가 다시 모여 예언서를 분석합니다. 닌자들은 예언서의 그림대로 연습해봤지만 쉽지 않았고 예언서를 접자 무언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털 킹은 닌자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벤지스톨 군대를 보내 공격합니다. 로이드와 가마도는 오버로드와 직접 맞서기로 합니다. 크리스털 킹은 켄타우로스 같은 모습으로 변해 로이드와 가마도를 밀어붙입니다. 한편 닌자 일행이 싸우던 중 스타로 사람들과 멀로피안과 키퍼 부족 그리고 뱀과 시민들까지 지원군들이 도착하였고 마스터는 지금이 드래곤 폼을 할 때라고 말합니다. 닌자들은 뛰어올라서 발차기를 날린 후 회오리킥을 하자 드래곤 폼으로 각성하였고 전세를 뒤엎기 시작합니다. 한편 로이드와 가마도는 아직도 고전하고 있었고 하루미는 위대한 파괴자를 부활시킨 것이 오버로드의 계획이란 것을 알게 되자 크리스털 킹을 공격합니다. 크러스털 킹의 공격에 가마돈이 리타이어 되자 로이드는 분노하여 도깨비 폼으로 변하게 됩니다. 로이드는 크리스탈 킹을 몰아붙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스터 우는 크리스탈 킹을 막기 위해서는 되찾은 황금 무기들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닌자들은 각자의 황금 무기를 합치게 되고 그러자 황금빛이 쏟아지며 골든 울트라 드래곤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래곤을 탈 로이드는 크리스탈 킹을 몰아붙이게 되었고 결국 오버로드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드래곤은 싸움이 끝나자 사라지게 되었고 닌자들은 수도원으로 돌아와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때 닌자들의 지원군들이 수도원으로 오며 수리를 도우며 닌자고 시즌 15는 끝이 나게 됩니다.